사랑을 속삭이고픈 도시 바르셀로나. 두 남녀에게 핑크빛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던 로저와 이레네. 연인으로 발전해 서로를 알아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한 두 사람.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혼이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대 초반인 두 사람은 함께 해온 시간보다 그려나갈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빈자리를 상상할 수 없다는데요. 가수 지망생인 로저가 이레네를 위해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De hoy, si os divorciáis, pues nos divorciamos y ya está. Ya, si no fuera una persona con la que yo veo que me importa, que creo que es sensata, que si las cosas no van bien, a poner un poco de coco al tema y... Claro, podrías divorciar, pero de una manera como coherente. No sé. Sí, yo creo que sí. Sí. Bueno, y si no, pues mira, al juzgado, pero... ¡A juicio! Pues necesario. También, si os casamos porque pensamos que a lo mejor no es necesario, ¿no? Claro, claro. A ver, claro. No.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스페인의 결혼식.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축하 인사가 이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로 결실을 맺은 두 사람. 사랑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리는 걸까요? 경기도의 한 대학교 극장. 연극 영상학과 학생들의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맡은 역할에 몰입해 눈물을 쏟아내는 혜진 씨. 폭발하는 감정을 겨우겨우 추스릅니다. 사랑하는 하루코에게 나는 지금 몹시 두렵다오.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당신과 혜진 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대사를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편지도 써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잘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일 때는 그나마 좀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와 홀로 남겨진 시간이면 텅 빈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습관처럼 들르는 편의점. 사랑을 속삭이며 마셨던 맥주가 쓰린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마음은 뜻대로 조절되지 않는데요. 줄인 배를 닭가슴살로 때우려는 혜진 씨. 밥을 먹는 일도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그리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게 남자친구와 즐겨봤던 드라마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다이어트라고 할까요? 더 예뻐지고 싶어서?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좀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 얘가 이렇게 예뻤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 다시 시작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끈을 놓지 못하는데요. 전 남자친구 이때가 첫 데이트 가서 찍은 사진이 전시회 가서
지금도 휴대전화 속엔 사랑했던 연인과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된 두 사람. 200일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태도는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생일날이 최고였어요. 제가 20살 이후로 계속 본가에서 나와 살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얘가 끓여온 미역국이랑 직접 한 밥이랑 반찬은 집에서 그냥 있는 반찬 즐거웠다 했어요. 그거랑 꽃이랑 방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의 징표. 함께 쌓은 추억들을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고백할 때, 휴가 나와서 고백할 때 제 이름 파준 거예요. 군대 명찰이라 해야 되나? 제 생일 때 꽃, 화이트데이 때 꽃. 이거는 좋은 꿈꾸라고 사준, 제가 악몽을 많이 꿨었거든요. 행복한 단꿈을 꿨던 두 사람. 차가운 현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못해서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아직 나 좋아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전만큼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는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 사랑이 남기고 간 진한 상처. 차라리 우정이었으면 이렇게 아플 일은 없었을 텐데요. 도대체 사랑이란 감정이 뭐기에 한 사람의 마음을 웃고 울게 만드는 걸까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거는 굉장히 강렬하죠. 꿈 같고 정말 정신 나갈 정도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갑자기 끌리는 것. 이게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뇌에서 주로 이제 쾌감 중추 영역에서 도파민 계열의 호르몬이 확 분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강박적으로 그 사람 생각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져요. 그 상대하고 같이 있으려고만 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손해보더라도 하는 거가 그 사람 당사자로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 도파민이 분비돼 뇌 속의 보상 회로가 작동되면 자극에 대해 강력한 쾌감을 느낍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에서 만들어서 이성한테 상으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배고파요. 배고픈데 이성이 나한테 음식을 먹게 나를 잘 행동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본능은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도파민이라는 걸 꺼내서 이성한테 줍니다. 그래서 행복감의 원천이 되는 어떤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전 남자친구의 사랑이 식은 것도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요?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고작 2년.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고 자극에 익숙해지면 사랑의 열병은 막을 내립니다. 스치는 인연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한 사랑. 사랑이 뇌리에 박히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먼 길을 달려갑니다.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영수 씨. 머릿속은 온통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뿐인데요.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진주 가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하면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거리 문제가 안 된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으니까. 이렇게 강렬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멀리서도 영수 씨 눈엔 지은 씨만 보인다는데요. 만난 지 이제 겨우 91일째입니다. 여기 잘 지냈어? 진짜 왔네. 커플 옷을 맞춰 입은 두 사람. 온 세상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인 걸 알리고 싶습니다. 처음 서로 봤을 때 어땠어요? 아, 되게 인상 좋다. 오빠는? 저는 사실 너무 예쁘다. 영수 씨는 지은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태 같고. 그러네. 이 기분 좋은 떨림을 영원히 이어가고 싶은데요. 잘 어울려요. 역시 뭐든지 소화가 되는 여자. 이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잖아. 제수복 아니야? 제수복이야? 제수복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내 마음은 사랑에 진짜. 빼진 죄인. 사랑을 시작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행동들도 하게 됐습니다. 닭살스러운 표현도 아무렇지 않은데요. 진짜 많이 들어요. 표정이 바뀌었다고. 평소 일할 때는 계속 무표정한데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좀 사람 인상도 좀 좋아지고. 힘이 항상 돼주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과 생각하는 말이 긍정적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푹 빠져 있다는 두 사람.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20년 경력의 초상화 화가에게 설명만 듣고 두 사람의 얼굴을 그리도록 주문한 건데요. 영수 씨와 지은 씨는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쌍꺼풀이 없고 작은 눈이에요. 눈썹은 짙어요. 눈이 그거보다는 더 커요. 네. 어떠세요? 요 정도?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지시하는데요. 영수 씨는 여자친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란형인데 그러니까 밑에가 살짝 가름하긴 한데요. 안간힘을 써서 지은 씨의 모습을 설명해 보는데요. 그런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눈치입니다. 눈 모양은 어떠세요? 근데 눈 모양이 아닌데 이게 눈이 별로 이게 그린 게 좀 더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그림. 남자친구분이 설명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네. 얼핏 보기엔 실물과 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영수 씨는 좀 속상해요. 약간 실물이 더 예쁜데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더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는 건 지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담아내지 못한 영수 씨의 매력이 있다는데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인데 남자친구는 되게 좀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인상이어서 인상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두 사람. 사랑하면 왜 눈이 멀게 되는 걸까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우리 뇌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미상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미상핵 부분이 바로 이 콩깍지를 씌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본능적인 그러한 중추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제일 예쁘고 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키가 아무리 작아도 키도 커 보이게 되고 아무리 뭐 우락부락해도 그냥 너무 건장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콩깍지가 씌워져 버리는 거. 결국은 이런 콩깍지가 씌어야지 또 사실은 사랑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됩니다. 초콜릿의 성분이기도 한 페닐에틸아민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상대방의 장점만 부각되는데요. 행복감에 도취되는 이유입니다. 남녀 간의 이끌림,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온 박승규 함시성 커플.
벌써 3년째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서로의 몸을 터치하며 마음을 교감합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놀러 갔어요. 평일에 거의 못 만나서 주말에는 거의 시간 다 비워놓고 데이트해요. 더워 죽겠는데 안 떨어지네요. 네, 뭐 떨어져도 더우니까요. 그냥 붙어 있는 게 낫죠. 2월 치열이라 해서. 모임에서 아는 누나와 동생 사이로 만난 두 사람. 1살 연상인 시성 씨가 승규 씨에게 먼저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직장인과 대학생이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엄마가 보여줘. 그래서 네가 살지 모르고. 내가 살주는 너 너무 줘서 병원에서 좀 빼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를 자기를 만나고 나서 처음 알았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뭐가 다른데? 다른 거 맞지. 성향도 다르고 잘생겼고. 그 사람들은 못생겼어? 못생겼지. 내가 만나줬지. 남자친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는 시성 씨. 승규 씨의 준수한 외모는 사랑이 싹트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친구가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그때는 진짜 비주얼적으로 압도적이었어요. 단지 뭐 잘생겼다 아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서 뭐 인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그냥 얼굴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았고. 처음엔 승규 씨의 잘생긴 외모만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적인 매력에 더 많이 반하게 됐다는데요. 승규 씨가 시성 씨에게 반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이쁜 누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누나가 진심인가 아닌가 좀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는 게 느껴져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알면서 점점 호감이 쌓이고 그게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까지 커가지 않았나.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는 두 사람. 평생을 함께하며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검은 머리 퍼플을 먹을까지 사랑해서 자기가 파프를 덮고 사라지까지 100 쓰시니까 딱 100 찍고 죽자. 100년으로 합시다. 더 이상 나에겐 그 무엇도 바랄 겐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사랑해. 진화론에선 좋은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개체가 매력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꼬리가 길고 화려한 수컷 천인조. 커다란 뿔로 싸움에 승리한 숫사슴이 더 많은 암컷들을 차지하는데요.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진화 역사에서 우리 조상 여성들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즉 가족을 신체적으로 보호해줄 남성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키가 크고 상체 근육이 발달되고 근육질인 이성에게서 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여기게끔 진화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함께 그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우선 유전자를 지녔음을 설득력 있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진화론만으로 이끌림의 비밀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싱글 남녀 4명씩을 모집해 다양한 상황에서 매력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본 남녀는 누구에게 가장 매력을 느낄까요? 추억을 쌓는 게 먼저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좋게 인연이 돼서
연락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솔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좀 좋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요즘 젊은 남녀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온라인 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진 속 이미지와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방의 매력을 파악하는데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정보만 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도록 한 건데요. 긴장된 분위기 속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매력 실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진행은 모니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주세요. 너무 빠른데? 찰나의 순간 여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우선 사진이 너무 빨리 지나갔긴 했는데 그 와중에 맨 처음에 보였던 그 이미지가 제가 좋아하는 외적인 스타일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1번으로 골랐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오셨던 분 인상이 제일 선하시고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0.1초 동안 사진을 보여줬을 때 여성 참가자들은 남자 1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한 사람에게 표가 몰렸습니다. 남성 참가자 모두 여자 1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좀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번엔 똑같은 사진을 한 사람당 10초씩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의 선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목구비 균형이 잘 맞다 해야 되나? 뭔가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라서 1번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10초 정도 보여줬을 때랑 다른 분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1번 분을 선택하게 됐네요.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역시 제 생각대로 1번 분이 똑같이 저의 제일 이상형에 부합이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많은 표를 얻은 여자 1번과 남자 1번.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걸 판단하는 건 굉장히 본능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그 전체적인 느낌, 우리 이제 보통 촉이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아이도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을 보고 훨씬 더 오랫동안 쳐다봐요. 이러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자 1번과 여자 1번의 매력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굴의 이목구비와 비율 분석을 위해 등고선 사진 촬영을 의뢰했는데요. 이들의 얼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분들이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 나 얼굴이 작아요. 눈, 코, 입이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은 비율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는데 바깥 윤곽이 작은 거죠. 일단 본능적으로 좋게 보는 유아적 인상을 어느 정도 띠고 있고 뺨이라든지 얼굴 좌우가 아주 대칭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볼 때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고 얼굴 부분을 스캔해서 봅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걸 다시 재조립을 하게 되는데 좌우 대칭인 얼굴을 보면 오른쪽 뇌도 왼쪽 뇌도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낯선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매력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항목은 목소리입니다. 참가자들의 음성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50배 있는 여자, 그런 매력 있는 여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춤과 영어 회화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지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조혜경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꼭 저를 핑미해주세요. 그럼 안녕! 이거 뭐 서바이벌 그런 느낌이네요. 아, 어렵다, 어려워. 목소리를 들려주자 참가자들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여자 3번에게 표가 몰렸는데요. 남성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 여자 3번의 목소리에는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목소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기 3번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지입니다. 저는 힘들었던 취준 생활을 뒤로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씩씩한 신입사원입니다. 그 평균 음의 높이는 한 240Hz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좀 부담스럽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음 높이를 갖고 있고요. 음의 그 높이의 변화 폭이 지나치게 높지도 않고 지나치게 낮지도 않고 230에서 260 사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앵커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음 높이를 유지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 3번의 수치가 가장 좋게 나옵니다. 남성 참가자들의 음성도 분석했는데요. 전문가가 꼽은 매력적인 목소리는 작은 것이지만 30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느껴서 저만의 시간은 늘려가고 있고 요즘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맛집 탐방하는 거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음에 실리는 그 힘이 굉장히 부드럽게 실리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66dB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이 중저음이면서 그리고 안정감을 주면서 여기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음성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거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여성들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남자 3번에게 표가 몰렸는데요. 개별 실험에서 남자 3번과 여자 1번이 서로를 선택해 커플로 매칭됐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1대1 대면 미팅. 참가자 모두와 10분씩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사랑의 작대기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남자 3번과 여자 1번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조영태. 조영태요? 네. 노래 부른 거는 약간 충격이지 않아요? 아, 그거요? 네. 그건 아, 그래도 기억이 더 제일 남아요. 인상도 약간 웃는상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해요. 예상대로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냅니다. 네, 다른 분은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요? 저 160이요. 160이요? 네. 딱 60? 네. 되게 앉아 계시면은 네, 커 보여요? 커 보이는 스타일이신데. 아, 진짜요? 네. 제 상체가 길어서 상체가 짧고. 아니에요. 키가 중요하세요? 키요? 그건 아니죠. 근데 비율이 이게 맞으면 좋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차 어색해진 분위기. 웃음기가 사라지고 대화들이 엇갈립니다. 남자 1번과의 대화는 어떨까요? 저는 김현정이. 아, 저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경환? 네, 경환. 허경환 할 때. 아, 그리고 보니까 유튜브도 하시는 분.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제가 썼어요? 네, 유튜브에. 사진 모델이랑 네. 취미로. 저도 모델을. 아, 네. 진짜요? 피팅 모델이랑 헤어 모델. 저 헤어 모델. 저도. 오, 네. 말 편하게. 아니, 그래도 지금 방송이니까. 알겠어요. 친밀감을 보이는 두 사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듭니다. 너무나 다른 대화의 온도.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전문가에게 행동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요? 저 160이요. 지금 키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한 순간 제 순간에 앞으로 나와 있던 몸이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났죠. 물러나면서 양 팔을 가지고 본인의 심장, 폐, 위 중요한 부분이 있는 위 상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즐겁거나 계속 이야기할 만한 본인이 신나하는 주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빠르게 소재를 바꿨어야 돼요. 화제를 전환했었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되게 앉아 계시면은 커 보여요? 커
커 보이는 스타일이신데. 아, 진짜요? 네네. 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본을 봐도 언어적인 내용으로 봐도 두 분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초반의 그 첫 인상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가 기회를 좀 놓치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자 1번과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저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경환? 네, 경환. 여성분이 경환 하면서 몸을 앞으로 당기면서 물어보니까 남성분도 네 경환 나라면서 몸을 똑같이 앞으로 당기면서 보여주죠. 사실 이러한 미러링 현상,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행동은 비슷하다, 닮았다, 유사한 생각들을 한다, 같은 생각들을 한다, 같은 감정들을 느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통선명을 하는 그 빠른 시간에 이미 지금 행동으로 같은 팀,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라는 것을 남성분이 보여주게 된 거예요. 영화 최근에 재밌게 보신 거 뭐 있으세요? 영화 제일 마지막 본 게 엑시트. 엑시트? 여성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게 엑시트 하니까 남성분이 엑시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썼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처럼 정말 신경 써서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그렇게 유대감을 강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남자 1번분과 여자 1번분은 서로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많이. 소통이 잘 된 남자 1번과 여자 1번. 1대1 대화가 최종 선택을 판가름했습니다.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지속적인 사랑이 어렵습니다. 비슷해야지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쪽은 보지 못했어. 무슨 책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간에 통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서로 유사해야지 그래야지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취재했던 많은 커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닮았다고. 친구들도 많이.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야 너네들이 닮았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봤을 때 오빠랑 저랑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생김새는 다르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하대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 남매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가끔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요? 커플들의 얼굴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사성이 높은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부부들은 얼마나 닮았을까요? 5년째 이어져온 부부 동반 모임. 격식 없이 만나는 자리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호흡이 척척 맞는 이동규, 박정민 부부입니다. 야, 근데 우리는 원래 짠하면 집에서도 맥주를 마시잖아. 짠 하면은 혼자 먹으면 욕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벌써 잊었어? 이러면서 무조건 짠 하고 이렇게. 난리. 그러니까 둘이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흥이 있으니까 노는 걸로는 1등이고요. 둘 다 애교가 있으니까 둘이 또 이렇게 서로 맞받아치는 짝짝꿍 궁합이 또 되게 잘 맞고. 술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 제이슨 브라즈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저희 남편도 자기 그 사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브라즈 노래를 딱 틀어놓고 같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같이 둘이 술 먹었다가 이제 이렇게 됐죠. 음악적 취향이 꼭 닮은 두 사람. 비슷한 점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같은 목표와 가치관으로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었는데요. 1, 2, 3, 4,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뿡뿡. 엄마 차. 어? 꽃향기 맡으라고? 꽃향기 맡으라고? 그거 참. 힘이 났어. 예. 애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오히려 애기가 귀찮아할 정도로.
놀이와 체험을 중요시하는 두 사람. 아이의 교육관도 비슷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합니다. 지치기 쉬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한 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맛있어? 여보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내가 설거지를 할게. 바로 춤과 노래입니다. 쉐키. 애들 잘 몰라. 몰라? 다시 너 그래 너내날 바라바라 너다 잘했어 왜 나를 떠나가나 조용히 하면 뭐 내가 하네 네가 하네 막 그런 말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도 같이 막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소하는 거를 또 기다리기도 해요. 같이 놀고. 평범한 하루 일과도 두 사람에겐 즐거움입니다.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성향도 닮았습니다. 달달한 표현도 아끼지 않는데요. 이 편지 속에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겠지? 하지만 후회 없이 평생토록 행복하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고맙고 사랑하고 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저희는 이렇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예전에도 저희는 참 행복했었나 보네요. 네. 삐걱삐걱 대면서 닮아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닮은 사람 둘이서 만나서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맞춰 나가는 그런 고통을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공짜로 날로 그렇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빠를 선택했었던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랑 잘 만나요. 왜냐면 싸워야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사성이 높은 커플의 결혼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표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두 남녀가 함께 보금자리를 꾸려서 자식을 낳아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즉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협력해서 원만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만 갈등이 비교적 적게 원만하게 문제가 잘 해결될 테니까 우리는 비슷한 사람에게 이끌리게끔 진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커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만든 사랑의 삼각형 척도인데요. 모두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눈멀게 하는 열정,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 책임감을 갖는 헌신은 상호 의존적인데요. 열정이 식어버린 자리, 친밀과 헌신의 요소가 지속되면서 성숙한 사랑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사랑이라면은 요 안정적인 사랑, 애착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요. 이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성숙한 사랑일 때만 나타날 수 있어요. 예. 동물 중에서 모든 동물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호르몬이 나오지만 안정적인 호르몬은 진화가 어느 정도 된 동물에서만 나와요. 안정된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대 마음을 알고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가 편한 걸 해줄 수 있어야만 이런 안정적인 사랑이 가능해요. 고운 빛깔의 천들이 예비 부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김준현, 장혜진 커플. 양가 부모님과 함께 한복을 맞추러 왔는데요. 연인에서 부부가 되기 위한 많은 일들이 낯설고 신기합니다. 아우 예쁘다. 잡아보세요. 목소리 잘 어울린다. 친정어머님은 두 사람의 연애 과정을 가족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벌써부터 한 식구가 된 것 같은데요. 예쁘다. 두 분 다 화사하셔가지고 어떤 걸 입으셔도 잘 어울리고.
그런 멘트는 좀 크게 하는 거야. 횟수로는 9년인데 8주년이 올해 4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년 차고 8년하고 지금 한 3개월? 3개월? 제가 어플이 있거든요. 며칠인지 3019일 됐네. 3019일. 20대를 온전히 함께 보낸 두 사람. 오랜 사랑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른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편이고요. 저는 좀 감정이 먼저 앞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화냈다가도 지금 당장 풀어야지 막 너무 답답하니까요. 근데 남자친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전화를. 근데 저는 그거를 막 잠수 타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감정을 다스린 상태에서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조금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름을 닮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 교환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긋났던 생각과 섭섭했던 감정을 글로 적어내며 두 사람의 차이점을 좁혀갔는데요. 이게 1편이다. 2011년 5월 7일이니. 이제 오빠가 쓴 부분인데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다. 도저히 서로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싸운 부분이에요. 내가 너무 요조승려의 현모양처를 바라는 것인가. 자기에게 독백처럼 실수는 계획되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자기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마음이다. 이거를 좀 적어서 주니까 저는 다음에 보면은 아 그때 좀 화나고 자꾸 나를 억압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이걸 보면 아 왜 그런지를 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준현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함께 시도해 본다는데요. 식물을 가꾸고 싶어하는 혜진 씨를 위해 즐겁게 호응해 줍니다. 선인장? 이게 예쁜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약간 더 볼륨감 있긴 하네. 이번에는 확실히 하나씩 여쭤보자. 똑같은 애인데 죽어버렸어. 엄청 정성스럽게. 보타니 킬러. 아니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식물을 좋아하지만 다 죽인다. 근데 약간 얘랑. 혜진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시선에서 바라본다는데요. 혜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뭐 제가 엄청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싫어하는 건데 혜진이는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보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배려심 많아요. 뭐 집 꾸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많이 좋아하고 그런 거를 즐기는 걸 아니까 그냥 다 제 뜻대로 하게 배려해줘요. 이렇게? 혜진 씨의 취향을 존중하는 준현 씨.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이러한 마음이 9년의 연애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을 하면 또 새로운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뭐 아이도 생기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환경도 달라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약간 걱정보다는 기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또 헤쳐나갈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기대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사랑의 삼각형 척도 조사 결과 성숙한 사랑을 이룬 준현 씨와 혜진 씨. 3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하게 있어야지 이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이다. 열정하고 친밀감만 있는 경우, 이 2가지만 있는 경우를 낭만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로맨틱 러브.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이 얘기도 통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방해물이 있다고 지켜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벌써 몇 년째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잡곡밥을 안치는 홍대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매일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밥을 다 차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잠을 깨웁니다. 50년 넘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져온 할머니. 요즘 부쩍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방 있는 사람 다이어트에 먹어 그래. 다리를 다친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밥도 잘 삼키지 못합니다. 몇국 끓여 먹어야. 몇국 좀 먹어. 이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주는데요. 요거나 많아. 몸과 마음을 바쳐 서로를 위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꽃다운 나이의 시집와 여든이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곱기만 하다는데요. 아이 얼마나 예쁜데 가깝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일 예쁜 거예요. 모진 풍파를 견뎌낸 두 사람. 이렇게 두 손을 꼭 붙잡고 서로에게 의지해 걸어왔습니다. 어때요? 좋아? 새로운 기분이야? 청춘이 된 것 같아. 옛날에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도 바빠갖고 허덕이고 뭐 이런 생각은 꿈에도 안 했는데 꿈에도 안 했던 일을 현실로 잡고 있네 뭘. 이렇게 걸어가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노부부의 사랑.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은은한 향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가 또 도움을 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고 또 서로가 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오래오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는 것뿐이 더 있어. 서로 의지하는 거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챙겨야지. 여인은 날 챙기고 나는 여인을 챙기고. 난 당신을 죽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우리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서는 끝까지 잘 살길 바래요. 나도 똑같아요. 한 달 뒤, 우리는 혜진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다는데요. 방 한 구석을 차지했던 전 남자친구의 흔적들을 이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행여나 후회하게 될까봐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고이 접어두었던 편지들도 다시 한번 꺼내보는데요. 소중했던 사랑과의 진짜 이별.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 열정적 사랑이 지나간 자리.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진 않고요. 그 연애를 하는 동안 놓쳤던 그 기간을 지금 다시 채워나가면서 나도 사랑해주고 아무런 기대도 하면 안 돼, 오늘. 아 시끄러. 해봐. 싫어. 순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서 한번 안아볼래요, 일어나서?
사랑이라는 건 정말 몸만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거죠. 사랑은 은하수다 방문 앞에서 만나 공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는